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곳에 수상한 간판이 세워진 가게가 있다는데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 비싸게 산다는 물건의 정체는 바로 흔히 볼 수 있는 펫박스입니다. 버려지는 펫박스를 비싸게 산다는 게 조금은 의아한데, 이곳은 근방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사이에선 제법 유명한 곳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리어카에 가득 쌓인 박스들. 오늘을 위해 며칠 동안 열심히 모아오셨다네요. 더우신데 힘드시죠? 아이, 제가 진짜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 아이, 좋습니다. 이거 운동 삼아서 아주 좋습니다. 마스크 써가지고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아이, 괜찮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해야죠. 여기 오픈할 때 이건 약간 이거 대여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의 1년 반인가 2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뭐 처음 시작부터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져온 펫박스는 무게를 달아 가격을 계산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비싸게 산다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얼마에 매입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키로당 300원이요. 그러면 시세보다는 한 6배 정도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있다는 박스. 아니요. 일주일 정도 오픈 될 겁니다. 제법 묵직해 보이는데요. 고물상에 가면 얼마 받아요? 고물상에 가면 이 정도라야 뭐 이게 몰라요. 한 2,000원 나오려나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은 50kg니까 다른 고물상에 가면 겨우 몇천 원을 받는 양이지만 이곳에서는 다릅니다. 50kg에서 15,000원. 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얼마 벌었어요? 이거 4일, 5일 벌어야 될 돈입니다. 원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오늘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모든 어르신들에게 펫박스를 구입하고 싶지만 여건상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어르신들이 모은 박스를 구입한다는데요. 이미 사무실 안에 가득 쌓여 있는 박스들. 기우진 대표가 처음 펫박스를 구입하기 시작한 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이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뵙게 됐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리어카도 없고 유모차도 없이 허리에다가 이렇게 펫박스를 묶고 머리에 펫박스를 이고 이 경사도 되는 차도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나서 어르신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느껴서 이 문제를 어떤 사회적으로 풀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시중에 이제 고물상 같은 경우는 폐지 매입 가격이 시세 키로당 50원 정도 하는데 어르신들 폐지를 직접 한번 비싸게 사는 게 좋겠다. 이 폐지들로 뭘 하는 거예요? 네, 이 박스로 캔버스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작품을 만듭니다. 구입한 펫박스를 가지고 캔버스를 만든다는 기우진 대표. 제작한 캔버스에 글과 그림을 입혀 작품을 만들고 완성된 작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펫박스로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일정한 크기로 재단을 해야 하는데 기계를 사용하긴 하지만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네요. 이 과정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1호 사이즈가 있습니다. 가로 16, 세로 23. 이제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서는 동일하게 자르고 있어요. 펫박스를 활용해서 만들려면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좀 최적의 사이즈가 좀 1호 사이즈예요. 바로 버려진 제품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 그런데 우진 씨는 어쩌다 펫박스를 이용해
캔버스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를 비싸게 사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지 그 비싸게 산 값어치를 계속해서 비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뭘 만들지라고 생각하다가 한 만화 블로거가 자신이 어려웠을 때 택배 박스로 캔버스를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걸 보게 돼요, 우연히. 그래서 그렇다면 폐주민 어르신들의 펫박스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캔버스를 만들게 되고 또 작품까지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단한 펫박스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기우진 대표. 그가 도착한 이곳 어딜까요? 저희 사무실인데요. 이제 펫박스로 캔버스를 본격적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캔버스가 만들어지는 그의 작업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캔버스를 만드는 모두가 고령의 어르신들. 어르신들 나이대는 지금 80세 기준으로 해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펫박스 이렇게 수집하시다가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오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네, 저희 이제 어르신들 중에 가장 이제 오래 하고 계시는 정혁분 어르신이라고 하시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엽분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기우진 대표와 인연이 있다는데요. 어쩌다가 여기서 일하게 되신 거예요? 다? 네. 어찌다? 네. 박스 주소로 댕기다가 네. 대표님을 만나갖고 일을 이제 하면은 이제 나를 찾겠다고 이제 나를 데려다가 일을 한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받아놓고는 지달랬지. 그랬더니 이제 와갖고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늙은이들이 이렇게 돈 벌게 해주면 돈 버는 게 좋지. 돈 벌으면 참외도 사 먹고 수박도 사 먹고 재밌어 이러는 게. 우리가 주워온 박스를 이렇게 하니까 네.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다 또 더군다나 그림을 그린다는 게 더 멋있죠. 그래서 야 신기하고 행복하다. 보람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보며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기우진 대표. 이분들이 1년에 이렇게 모으신 폐지 양을 나무로 환산하면 1년에 한 222그루 정도가 되거든요. 결코 그냥 폐지 따위를 줍는 불쌍한 노인이라는 어떤 관점을 오히려 우리 지역과 어떤 사회의 환경을 지키는 그런 자원재생 활동가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자존감도 좀 높아지시고 삶의 어떤 여유는 없으시지만 마음의 어떤 자부심을 좀 느끼시면서 그렇게 폐지를 수집하시고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제 잘려진 박스를 네. 풀칠을 해가지고 세 겹을 붙여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캔버스 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듯이 붙여주면은 캔버스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재소질해서 건조한 후에 사포질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캔버스가 완성됩니다. 펫박스 한 개당 2-3개 정도의 캔버스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이번엔 아까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박스 조각이 등장했습니다. 작은 캔버스들은 작품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학교에 청소년들한테 교육용으로 나가는 체험용 키트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운동이 활발해지는 요즘,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자원 재생에 대해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용 키트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소재가 좀 다른데 이 천은 이제 호텔에서 버려지는 침대 시트나 이제 베개 잎을 소재로 재활용하고 있어요. 환경도 지키고 멋진 작품도 만들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거 제 아이디어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더 이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고민하다가 이런 체험형 키트를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작년까지 교사 일을 병행해 오던 기우진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고민 끝에 학교를 떠나왔습니다. 가끔 학교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우진 대표. 항상 도움을 주는 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희한테 이제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리고요. 그분들이 캔버스 위에다가 작품을 그려주셔서 다시 저희한테 이제 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져 완성되는 작품. 어떠한 대가도 없이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300여 명의 재능 기부 작가들. 작가들이 활동 중인 한 공방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이렇게 예쁜 감성 글씨랑 또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배워서 글씨와 그림을 접목시켜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각자 2개의 작품을 만들 예정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지 기대되네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림과 글씨를 올려서 작품을 만들 겁니다. 작업을 도와줄 재능 기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기우진 대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란 말에 일면식도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다며 우진 씨에게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이 재능을 다른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자부심도 갖고 힘들게 주워 오시는 폐지로 인해서 쓸모없는 물건이 하나의 작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캔버스로 또 재탄생을 하니까 또 다른 뭐 봉사도 되고 나에게도 뜻깊은 선물이 될 수도 있겠죠? 직접 그린 작품으로 전하는 나눔이기에 더욱 뿌듯한 마음이겠죠? 그림을 구매하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도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든다는데요. 오늘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새하얀 캔버스 위에 희망을 그려낸 작가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작품의 수익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과 리어카되어 여가생활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품으로 인해 더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번창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작은 행복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날 다시 만난 기우진 대표. 쇼핑백에 뭔가를 챙기는 듯한데요. 선물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손 소독제하고요. 좀 이제 갖고 다닐 수 있는 거랑 집에 두고선 쓰실 수 있는 거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마스크 네, 2장 이렇게 준비해서 저희가 거리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이제 뵙고 인사드리고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우진 씨 준비한 물품을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욱 걱정이라고요.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음료수를 건네며 안부 인사도 전합니다. 한번 가져오시면 이거 줘서 고맙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모아놓으셨어요? 예? 얼마나 모아두셨어요? 좀 많이 있으세요? 한 60kg 정도 될걸? 아 그래요? 그 이번 주에 한번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맛을 것 같아. 맛있어하고 거리에서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우진 대표. 그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마스크랑 거리에 버려지는 펫박스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듯이 사실 우리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되는 사회, 변화되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 함께 공감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늘이 되어준 기우진 대표. 그의 뜻에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